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또 중요한 여기 할게요. 어딨냐? 기부금 2월 송금 산입 시험에 얘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갑자기 기부금이 원래 평균적으로 냈었거든요. 이게 나오고부터 갑자기 기부금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 화면 보시죠 여기. 자, 뭐냐면 자, 전기 있죠? 전기에 회사가 기부금을 얼마 지출했냐면 1,500원을 지출을 했어요. 근데 기부금의 한도가 얼마냐면 5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기부금 한도 초과는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공익적인 기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후자죠, 후자. 맞죠? 후자이기 때문에 이 기부금 한도 초과는 마치 감가상각비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감가상각비도 한도 초과가 과거에 있으면 단기의 시인부족에 가면 과거에 인정해주지 못했던 걸 올해 그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야, 너 공익적인 기부를 1,000원을 너무 많이 했네. 그러면 원래는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나중에 기부금 한도보다 미달하게 기부를 지출하면 그때는 과거에 인정해주지 못한 기부금 한도 초과를 단기의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게 나온 거예요.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이것도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요, 10년간만 2월이 돼, 10년간만.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알죠? 근데 걔도 날짜가 있어요. 어느 날짜는 10년, 어느 날짜는 5년. 그지 같은 게 있어요. 또 2월 교수금처럼. 자,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개정되고 나서 제가 시험에 출제 많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개정되기 전에 그것도 아셔야 왜 이렇게 개정이 됐고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개정 전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 자, 만약에 우리가 단기에 한도 미달이 500원 뜬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 단기에 내가 기부를 1,500원 지출했는데 기부금 한도는 2,000원이에요. 그럼 세법에서 기부금은 2,000원 인정해줘요? 1,500원 인정해줘요? 1,500원이죠, 당연히.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었으면 1,500원 인정해줘. 야, 한도! 나 더 적게 기부했어? 2,000원 인정. 이렇게 이럴 순 없잖아요, 원래. 맞죠? 근데, 보니까 과거에 기부금 지출 많이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전기 얘가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이고, 얘 단기가 2023년부터 몇 년도라 10년간 2월이니까 2032년까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기부금 한도가 계속 얼마가 나오냐면 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뭐 IUC라든지 그 실제로 그 공익 목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소득이 좀 많아서 그런 거 한도 같은 거 안 따지고 기부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김장훈 씨도 그랬고. 맞죠? 물론 그 욕을 좀 많이 먹지만 싸이님하고 그 싸워가 삐져가지고 저 욕은 많이 먹지만 기부는 진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한도 그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계속 한도보다 계속 초과한 거야.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한도 미달이 뜨면 그때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고 했죠. 근데 계속 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한도 초과되면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법인세나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기부를 했는데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한도 초과만 뜨게 되면 우리가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 못 받으면서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돼요. 아래쪽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올해 개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계정을 이걸 안 바꾸는 이유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뭐냐면 일단 무조건 색깔로 표현하면 일단 무조건 우리가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를 무조건 단기에 먼저 빼줘요. 무조건 먼저 빼줘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먼저 빼줘요. 예전에는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만 빼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과거에 한도 초과가 있으면 단기에 한도가 넉넉하죠. 넉넉하면 그냥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과거에 한도 초과 1,000원 있죠. 얘를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버려요. 인정해줘요.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그럼 우리가 기부금의 한도라는 건 송금될 한도죠. 맞죠? 그럼 올해 송금될 한도가 2,000원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한도 초과를 올해 송금으로 인정하면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죠. 당연한 거예요. 2,000원이 송금될 한도지만 전년도의 한도 초과를 올해 송금으로 인정해줬으면 그만큼 송금될 한도는 줄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 세법상 기부금 한도는 1,000원은 이미 송금 먹여줬으니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는 단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떠요? 한도 미달이 떠요? 초과가 뜨죠? 세법상 한도 1,000원인데 회사가 올해 1,500원 했으니까 기부를. 그럼 한도 초과가 500원 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가 아닙니다. 왜냐? 보세요. 그럼 이 한도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 쓰면 그러면 우리가 색깔도 구분할게요. 그러면 이 한도 초과는 이거 뭐야? 이 한도 초과는 단기에 1,000원 송금 인정받았죠? 송금 인정받았잖아요. 그럼 이 한도 초과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올해의 새로운 한도 초과가 500원 생긴 거죠. 그럼 얘는 다시 또 10년간 2월 돼가지고 또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한도 초과가 계속 한도 초과가 뜨면 송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세금을 더 내는 좀 약간 좀 괴상망측한 논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부금 한도 초과를 단기에 한도가 있으면 무조건 공제해줘요. 먼저. 그렇죠?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한도하고 기부금 지출액을 따져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더 분명히 혜택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얘는 다시 또 10년간 2월 되고 만약에 차기에 또 한도가 있으면 무조건 송금을 인정하잖아요. 보시면 만약에 차기에 이렇게 됐대. 만약에 차기에 회사가 기부금 지출 2,000원 했대요. 2,000원? 근데 세법상 한도가 500원이래. 그럼 500원이면 우리가 한도 초과가 1,500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뀐 법으로는 어떻게 해줘요? 무조건 차기 입장에서는 단기가 과거죠. 그러면 요 500원을 또 송금으로 무조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한도 초과가 2,000원으로 바뀌지만 또 얘는 또 10년간 이월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거의 기부금을 먼저 송금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혜택 주는 거예요. 알죠? 이해되시겠어? 무슨 말인지?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요. 자, 그러면 밑줄 좀 치러 가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많이. 죄송해요. 깜빡했다, 이거. 미안하지만 암기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 있잖아요. 기부금 한도 초과는 영원히 이월되는 게 아니라 10년간 이월된다라고 했죠. 그게 언제부터냐면 2013년 이후에 기부금 한도 초과만 10년간 이월돼요. 했죠. 그리고 2012년도까지의 기부금 한도 초과는 5년간 이월됩니다. 그림 있나? 자, 그림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죠. 그림. 자, 그럼 우리가 2012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몇 년간 이월된다고요? 5년이니까 2017년도 한도 범위 내에서밖에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2013년도 기부금 한도 초과는요. 10년간 2월 되죠. 그럼 10년간 2월 되니까 얘는 2023년도에 기부금 한도만 있으면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 우리 2023년도에 시험 보니까 2023년도에 의미가 있는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 2013년 이후분만. 맞죠?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월 결손금이든 기부금 한도 초과는 다 2013년도 이후분만 의미 있다라는 거 통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막 2022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 막 난리 났었어. 2022년도에 시험 본 분들은 막 연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시험 본 분들은 한도 초과는 2013년도였는데 2월 교수금 2012년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짜증난데 그분들은 막 죽여버리고 싶다고. 물론 저 말고. 근데 여러분 통일됐잖아. 맞죠? 북한과 남한도 통일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주 조합은요,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사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우리 모회사 있죠. 모회사라고 하죠. 내가 이제 자회사고, 그럼 모회사에서 모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또 이제 주는 거 우리 사주한테. 그건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돼. 네이버 검색. 알죠? 우리 회사 주식, 우리 사주 조합. 그러니까 우리 모회사가 우리 회사 말고 모회사가 우리 회사에 기부한 거예요. 자회사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수고했어. 자, 우리 아이폰 쓰자. 농담이에요. 웃기다면서 뭐냐면 따님이 아이폰 쓴다. 맞죠? 이재용 회장님 따님이 아이폰 쓴대. 나 같으면 때리겠다. 아닌가? 그죠? 얼마나 열불 나겠어. 아빠 아이폰이 더 좋대. 이거 진짜 열보? 아니요, 이거 진짜입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의 맨 아래에 2번 2월 결손금 있죠, 여러분들. 자, 2월 결손금에서요. 세 줄 밑줄 좀 치시죠. 전부 다. 자, 일단 세무상 결손금이고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을 말한다. 맺어주시고. 그럼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이 5년, 10년, 15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밑줄 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물론 5년은 생략해 놓은 거예요, 저자분이. 이내의 발생분. 다만 비중소기업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만 2월 결손금을 우리가 적용한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실게요. 화면 다시. 이거 시험에 말문제로 짜증나게 내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어디 갔냐? 여기 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기준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대. 기준소득이 1,000원이었대요. 1,000원이었는데 2월 결손금이 300원 있었어. 300원 있어가지고 법정기부금 한도가 50%다라면서요. 그래서 법정기부금 한도가 35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말문제로 은근 내더라고요. 그러면 질문. 그러면 이 2월 결손금은 우리가 소멸이 된 거예요? 소멸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에서 우리가 2월 결손금 차감은 2월 결손 메꿨잖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 없어졌죠. 얘는 2월 결손금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없어지냐면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준소득이
우리가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적자는 뺀 나머지 가지고 기부금 얘를 지출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 300원은 그냥 기부금 한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하기 위해서 2월 교수금이 있는 거지 실제로 소멸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기부금 계산할 때만 얘는 메꾸고 실제 메꾼 게 아니라 얘는 뺀 나머지를 기부하라라는 거지 2월 교수금을 메꿨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 있잖아. 기준소득 금액을 구할 때 2월 결손금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알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기준소득은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 쓰이는 소득이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뺀 나머지 소득 가지고 기부하라라고 하는 거지. 그럼 2월 결손금이 없어졌냐? 그건 아닌 거예요. 알죠? 말조심.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낚인단 말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소멸된 것으로 본다면 소멸됐겠지. 2월 결손금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심.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 자, 319페이지에 가로 3번. 319페이지에 가로 3번 별표. 자, 밑줄입니다. 밑줄. 세 줄 전부 밑줄이요.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2월하여 2월된 각 사업연도에 해당 기부금 한도 범위액에서 그 한도 초과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밑줄 쳤지만 이게 그냥 아까 했던 그 10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주석도 있죠. 주석 밑줄. 주석 1번.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기부금 한도 초과는 10년간 2월된다는 뜻입니다요. 알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낚시를 쳤거든요. 2012년도로. 조심하시고. 자,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꽤 괜찮거든요. 기부금이. 예. 제가 꽤 괜찮다라고 하면 그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넣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하기엔 진짜 좋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기부금이 466페이지네요. 466.